네, 오늘은 3월 15일이고 발표자는 방찬희입니다. 주제는 닌텐도입니다. 네, 닌텐도입니다. 닌텐도 회사를 고른 이유는 사실 좀 주제 선정을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뭐 일본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혹시 닌텐도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7년? 2000년. 2000년이요? 95년. 1995년? 2000년대. 2000년대? 닌텐도는 조선 닌텐도가 있었어요. 조선 시대에 닌텐도가 있었습니다. 1889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것도 게임인데? 네, 그 시대에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1889년에 닌텐도가 세워졌는데 당시에는 화투패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우와. 화투? 우와. 화투, 네, 우와. 동양화 감상하는 그거 만들던 그런 회사였는데 닌텐도 만들었던 회사의 그 창업주가 야마우치 후사지로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원래 시멘트 공업 대리점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손재주가 좋은 약간 뭘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멘트 대리점을 하니까 시멘트가 남아 도는데 그때 일본이 도박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도박이 금지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뭐든 좀 방법을 찾잖아요. 이 법에 좀 허점이 있었는데 도박이 금지되는데 숫자가 들어간 카드로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카드를 개량을 해서 숫자가 안 들어가게 바꿉니다. 그게 화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장씩을 해가지고 48장으로 만들어서 요걸로 점수 계산을 해요. 홍당, 천당.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고돌이. 해서 몰랐어. 새를 몰랐다. 새를 5마리 모으면 고돌이 5개, 새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네, 봄, 여름, 가을을 각각 상징하는 그림을 4개씩 해가지고 이제 그 패를 만들어서 낙엽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걸 몇 개를 모으면 뭐고 몇 개를 모으면 뭐고 해갖고 몇 점 나고 이런 느낌의 게임인데 당시엔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룰이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야마우치가 요거를 이제 조금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손재주가 좋았는데 이게 시멘트 회사 사람이잖아요. 하니까 당시에 모든 카드는 수제로 만들었는데 이 종이하고 종이 사이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건 종이 소리였어요. 딱딱딱 치면 지금같이 플라스틱의 찰진 소리가 안 나고 약간 그 흐느적거리는 그런 소리가 났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종이와 종이 사이에 남아도는 시멘트 석회가루를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석회를 요 사이에 넣어요. 그러니까 칠 때마다 소리가 촥촥 하면서 손맛이 좋아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좀 나눠줬더니 반응이 좋아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창업을 하는데 그게 1889년도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기업을 세워요. 그때는 진짜 수제로 만들지만 조금 판매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도박이랑 제일 연결이 있는 게 일본 야쿠자 도박인데 여기도 도박 금지법에 영향을 받으니까 화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도박판을 벌였는데 이 도박판이 특징이 예전에 쓰던 중고 패를 쓰면 누가 장난을 칠 수 있잖아요. 뒤에다 표시를 한다던가 하니까 무조건 새 패를 까야 됐대요. 하니까 화투가 필요해지니까 이런 수요라던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야마우치가 만든 이 화투가 되게 엄청 불티나게 잘 팔리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수완이 되게 좋았던 게 당시에 담배 가게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 이걸 약간 유통을 해요. 기존에 깔려있는 담배 회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고 담배 피면서 해야지. 예전에 우리도 포켓몬 띠부띠부실 카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빵에 카드 들어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담배를 사면 카드가 안에 들어있고 그랬었는데 야마우치가 이 담배 안에다가 화투 카드를 넣어놓고 이거를 모아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었대요. 되게 사업 수완이 좋은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우선 48곽은 사야 되는 건데? 그치. 그니까요. 정말 당시부터 머리가 되게 뛰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닌텐도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닌텐도의 뜻은 임천당이라고 쓰고 하늘의 뜻을 맡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도박 회사여서 약간 하늘의 뜻을 맡긴다 이런 뜻에서 지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약간 3대 회장 말로는 특별히 자기도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그 뜻이 맞는지는 모르겠대요. 아무래도 1889년 일이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뜻으로 회사명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닌텐도란 이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 처음에는 닌텐도 골패, 그러니까 닌텐도 도박에 쓰는 그 골패를 만드는 회사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닌텐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일본 어디에 있을까요? 오사카? 오사카? 옆이에요. 오사카 옆이에요. 교토? 교토. 교토? 네, 교토에 있어요, 본사가. 그래서 도쿄가 아니라 교토에 본사가 있는데 교토에서 되게 오래된 회사. 그래서 지금 1889년부터니까 130년이 된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교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확장을 합니다. 사업 확장을. 그리고 이 사업을 엄청 확장을 해서 1902년에는 트럼프 카드도 만들어요. 그 트럼프 카드가 당시에는 되게 그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직접 제작을 하기 시작하고 세계 최초로 그걸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시도라던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이제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 아저씨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이거를 닌텐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약간 도박판 이런 걸 만들고 사업을 키우고 막 그러는데 이 아저씨한테는 아들이 없었어요.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어가지고 대릴 사위를 들여서 2대 사장을 물려주거든요. 이 사람이 야마우치 세키료라는 분인데 이분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이던 시기에 조선, 당시 일본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닌텐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투를 만드는 회사의 대리점으로 경성지점이 있었대요. 지금의 을지로 3가역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형은 안 남아있고 그냥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긴 했는데 당시 닌텐도가 딱 3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교토 말고는 도쿄하고 경성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파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고 이제 2대 사장이 하면서 사업이 점점 이제 커지고 하는데 2대 아저씨한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물려줄 사람이 없는 사태가 됩니다. 2대 아저씨한테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대릴 사위를 드려요. 대릴 사위를 드리는데 이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바람이 나서. 손자를 남겨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야마우치 그 히로시라고 3대째 회장이 되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당시 와세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대요. 와세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 화투패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번 회사여서 화투패 도련님 이런 별명으로 학교에서 불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동네를 떠나서 도쿄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도쿄로 유학 같은 우리로 치면 조금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 이대 회장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 와라 이래가지고 너 우리 회사를 네가 물려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들였나 봐요. 근데 이 히로시 회장이 이게 자기가 물려받을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회사에 있는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쫓아내달라. 야마우치 성을 갖고 있는 남자는 나 하나로 족하다. 회사에 있는 모든 야마우치를 다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당시 일본은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가업 위주잖아요. 그치. 오랜 가업을 이어오는 위주인데 근데 야마우치 히로시가 당시 22, 21 이랬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휘둘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말고 필요 없다. 가족 다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웃긴 거는 2대 회장 세키류가 할아버지가 그래 쫓아내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이 3대가 물려받기 전에 할아버지 대해서 가족들을 다 쫓아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진짜 야마우치 히로시 혼자 이 창업주의 유일한 그걸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히로시가 물려받고 나서는 그 당시까지 아직 수제로 만들고 있었어요. 화투패를 전부 다. 그거를 기계화하기 시작합니다. 히로시가. 본격 이제 공장 같은 걸 차려가지고 찍어내는 식으로 만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사장 자리를 꿰차니까 직원들이 되게 텃세를 부렸나 봐요. 가족들이 이제 다 쫓겨났는데도 네가 뭘 잘하겠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무슨 뭘 하겠다고 화투패 회사에 무슨 기계까지 들여가지고 공장화를 하냐 막 이러는데 근데 어쨌건 이 히로시 회장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어서 현대에선 별명이 야쿠자래요. 닌텐도 회사에서 약간 좀 일을 되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별명이 야쿠자, 오야붕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 근대화를 하고 약간 카드도 다시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저씨가 그런 걸 하다가 한번 회사를 이렇게 근대화를 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전에 그 트럼프 카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카드를 디즈니 회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트럼프 카드에다가 디즈니 캐릭터들을 그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까지 트럼프 카드가 약간 어른들의 도박이나 조금 부정적인 약간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게임이란 이미지였는데 그 카드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어서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패밀리 게임 느낌으로 이게 이미지를 많이 바꾸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좀 하니까 약간 자신감을 입은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어떤 회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드 회사였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SPC라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레잉 카드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당시 트럼프 카드를 만드는 회사 중에 진짜 최고 회사였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안고 이 회사를 딱 가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규모가. 회사의 규모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냥 구멍가게 공장 좀 큰 공장만 있고 이게 카드 회사로 내가 성공을 해봤자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하니까 이때부터 좀 히로시가 좀 헛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카드로는 큰 회사를 못 만들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해봐야지 이러면서 사업을 조금 다양하게 다각화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봅니다. 그때 시도를 했던 게 1960년대인데 이때가 택시도 해보고요. 택시 사업, 그 무슨 하이아 택시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즉석밥. 진짜 다 아무거나 다 해요. 당시 즉석밥이 일본에서 되게 즉석 제품이 일본에서 좀 핫했어요. 일본의 치킨 라멘이라고 치킨 라멘이라고 물만 부으면 바로 라면이 되는 지금의 컵라면 스타일이 처음으로 나와서 엄청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걸 처음 만든 거예요? 닌텐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 인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자기도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조금 나대신 거죠. 그게 즉석밥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의 즉석밥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을 부으면 밥이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카드 만들던 회사잖아요. 식품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돈을 엄청 들여야 되니까 진짜 돈을 많이 들였대요. 연구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막상 완성이 돼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었대요. 그 끼케야 그리고 죽 수준이었대요. 이게 흐물흐물한 죽 같은 그 맛도 없고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판매가 안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이걸 근데 뭐 노력을 한다고 이제 식품을 깔았으니까 후리카케 밥에 뿌려 먹는 고명도 만들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다 썩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레고 당시 레고가 유행을 해서 레고도 만들었대요. 연관성이 네, 레고를 근데 그 저작권을 들고 와서 만든 게 아니라 호환이 된 레고를 따라해서 만들었어. 근데 레고랑 호환이 돼. 정품이랑 호환이 돼. 그걸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때 도전했던 게 다양하게 온갖 방식으로 다 실패를 해요. 돈을 많이 잃었구만. 네,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투나 카드 게임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쌓아왔던 그거를 좀 많이 까먹으세요 이때. 그래가지고 좀 닌텐도가 첫 번째 시들시들해지던 시기가 바로 이 사업 다각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히로시 아저씨가 이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그 후손들한테 앞으로 회사 물려받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게임 이외에는 손대지 마라. 오락 사업만 해라. 우리가 잘하는 거 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엄청 강조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그 흐느적 하던 시기에 그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요코이 군페이라고 당시 교토에서 대학 졸업하고 학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진짜 노신 거죠.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좀 빈둥빈둥 대고 계시던 백수셨는데 그때가 좀 그 아무 회사나 해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뽑아주는 데가 없었는데 집 근처에서 우연히 넣었던 닌텐도가 자기를 뽑아줘가지고 그냥 다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요코이 군페이라는 아저씨가. 근데 이분은 개발자라기에는 조금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당시 무슨 시설을 보수하는 화투패라던가 그런 거 제조 공정 있죠. 그거를 수리하는 그런 부서에 들어가 있었대요. 일이 할 게 없어요. 왜냐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리 점검 보수만 하면 되니까 진짜 한가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 사람이 공장에 굴러다니는 물건을 이용해서 장난감 같은 걸 만들어서 놀았었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심심해서 약간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로봇손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멀리 있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놀고 있었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근데 그걸 지나가던 사장님이 보신 거예요.
히로시 사장이 그거를 보고 히로시 사장님이 그거를 보고 자네 회장실로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겠다 짜리다. 그래서 회장실로 따라갔대요. 완전 긴장해서. 왜냐하면 당시 이 군페이 요코이 군페이 씨는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완전 신입 사원이었기 때문에 나 잘리나 보다 하고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 야마우치 히로시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너 그거 만든 거 크리스마스에 상품할 거니까 게임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요코이가 이거 그냥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한 게 전부예요. 이건 안 팔릴 나 거예요. 뭔지 알아. 예,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니야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히로시 사장이 추진을 하니까 만들어 옵니다. 그게 울트라 핸드라고 그 지금의 진짜 로봇송 같은 거예요.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멀리 있는 물건을 집어오고 막 그런 건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쿠팡에서 이게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리처럼 돼가지고 네. 손잡이를 잡았다 폈다 맞아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효자손처럼 생겼어요? 아니야. 효자손 포크레인 뭐라고 하지? 제가 그거 사오려고 했는데 쿠팡에서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펀치도 있었잖아. 맞아요. 펀치 때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때리면 돼. 멀리 있는 사람 여기서 유라 씨 얼굴을 때릴 수 있어. 참신한 발상. 타격감이 좀 있어. 네. 아무튼 이거를 울트라 핸드가 이제 발매를 하는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칩니다. 1970년대. 엄청 애기들 당시엔 진짜 심심할 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닌자 그거 멀리서 있는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닌자 생각나잖아요. 뭐 멀리 있는 공을 집어온다던가 막 이런 게 가능한 울트라 핸드였는데 이게 진짜 초대박을 쳐서 당시 5만 개만 팔려도 대박인 시대였는데 100만 개가 팔렸댔나? 아무튼 엄청 팔렸대요 이게. 그래서 성공을 하니까 이 히로시 회장이 너 오늘부터 개발부 팀장, 너 오늘부터 개발부 부장이야 이러면서 부장을 달아줘요. 리더를 달아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리더를 맡아도 될까요? 부서에 일단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얘를 중심으로 세 부서를 만들어요. 개발부를 완구 개발부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은 그 후에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개발부를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계속 이런 걸 개발하게 만드는데 요코이 군페이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간 놀이의 황제, 장난감의 황제 이런 느낌으로 불리나 봐요. 이런 걸 되게 많이 만드는데 이거 말고도 약간 러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약간 사랑 테스트기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양손을 잡고 있고 이렇게 손을 양쪽 이제 남자랑 여자가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각자의 손가락 하나씩을 거기에다 올리면 몇 % 붕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기계였대요. 맞아요. 이게 전류계를 사실 활용을 한 건데 그냥 약간 뭐라고 하지 재밌는 장난치는 그런 상품인데 요코이 말로는 그래도 손을 잡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긴장을 하니까 땀이 날 거고 그러면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이러면서 키스를 하면 점수가 더 올라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어쨌건 이런 것도 대박을 치고 그걸 사왔어요. 아이디어가 좋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엄청 많이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부는 진짜 이 요코이 군페이를 중심으로 원래 어떻게 보면 카드만 만들다가 다른 사업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원래 카드만 다시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제 이걸 시작으로 좀 본격적으로 아동 완구, 약간 오락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이 넓어져요 이 닌텐도가.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계속 히트작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거 말고도 레이저건 해가지고 총을 쏘면 그 빛이 번쩍여가지고 약간 소리가 난다던가 이제 이런 거 광선총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이 아저씨가 만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저 무슨 목록 보다가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아이디어만 평생 내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갖고 노는 장난감의 원형 같아 보이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광선총 시리즈는 태양전지 기술을 당시에 활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디까지 진담이고 어디까지 농담인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가 빛의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격 게임을 이제 만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보면 되게 허접한 느낌인데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이었나 봐요 이 아이디어가. 그래서 16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이 요코이를 중심으로 점점 회사가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중에 이 요코이 회장의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새 기술을 별로 활용을 하지 않아요. 요코이 기술의 그 요코이 회장 아니야. 요코이 씨의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오래된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넣어서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거지 신기술 이런 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없는 재미라던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목표였고 이 약간 마인드가 닌텐도의 약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닌텐도는 사실 신기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닌텐도 지금 제일 유명한 스위치도 다른 회사 기계에 비하면 되게 좀 꾸진 기계에 가까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최대한의 재미를 뽑아내는데 좀 탁월한 회사거든요, 닌텐도가. 이거가 시작이 된 게 이제 요코이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레이저 총을 이용을 해가지고 당시 아이디어를 하나 더 내는데 그때 일본이 볼링 붐이 좀 꺼져가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망한 볼링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망한 볼링장을 이 레이저 총을 활용을 해가지고 클레이 사격 시스템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 레이저 총으로 볼링장 안에서 이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새로운 레저 시설을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당시 볼링장 운영하던 사람들한테 발주가 엄청 들어왔대요. 우리도 설치해 주세요. 우리도 설치해 주세요. 이러고. 근데 마침 이때 오일 쇼크가 터져버립니다. 오일 쇼크가 터져서 이미 주문을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발주를 취소를 하고 안 하겠습니다. 저희 할 여력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닌텐도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과 연구비를 많이 들였는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져서 취소가 되니까 갑자기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집니다. 엄청 휘청거려요. 회사가 확장을 하려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로 갑자기 모든 게 올스탑이 되어버린 거죠. 네, 회사도 진짜 이 뭔가 꺾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회사가 좀 어려운 순간에 처하는데 이때 좀 혜성처럼 입사한 인물이 있어요. 입사 당시엔 별로 눈에 띄진 않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신입사원도 추가로 못 모집을 하고 있던 닌텐도가 추가 모집을 더 이상 못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나카산으로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미야모토 시게루라고 디자이너였는데 이 사람이 아빠 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카산으로 입사를 해 계셔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입사를 이미 이분이 하 계셨다는 걸 잠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회사가 진짜 어려워서 빚이 80억 엔이었대요. 도산 위기에 처한 게 진짜 80억 엔의 빚을 지금 떠안고 회사가 지금 우리 내일이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막 이러는 시점에서 요코이가 우연히 신칸센을 타고 가다가 그 당시 진짜 놀잇감이 없긴 했었나 봐요. 그 옆에 앉은 비즈니스맨이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계산기 갖고 놀고 있는 걸 봤나 봐요. 계산기에 있는 미니 게임 같은 걸 뭔가 하고 있는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놀고 있는 걸 보더니 저 사이즈에 뭔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있으면 되게 잘 팔리지 않을까? 셔츠 포켓에 비즈니스맨들이 막 넣어 다니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기 같은 게 있으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히로시 사장한테 말을 했더니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돼서 개발부가 요거를 한번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게임 앤 워치라고 아마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 진짜 포켓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게임을 키지 않으면 시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인쇄가 이미 돼 있어요. 뒤에 모든 게.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조작하는 느낌이 드는데 돈은 진짜 단가는 진짜 얼마 안 드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 이미 인쇄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한 판에 한 게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에 한 게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새 거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새로 이제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은 거. 이게 그래서 파는 게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약간 다마고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조작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전자제품이 아니죠? 전자제품인데 되게 원시적인 기술의 전자제품에 가까워요. 조작을 하면 뒤에 있는 화면이 차례차례 뜨면서 마치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원시적인 게임기의 형태예요. 도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트 게임기, 이 게임 앤 워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얘가 닌텐도에게 완전 대박을 쳐서 효자 상품이 됩니다. 4,300만 대 이상이 팔렸대요. 그래서 닌텐도는 당시 80억 엔의 빚을 이걸로 이 대박으로 다 갚아버리고 40억 엔의 추가 이득이 생겨가지고 이분은 나카산은 아니셨는데 요코이 아저씨가 요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단순간에 닌텐도가 이제 이걸로 돈을 제법 버니까 닌텐도가 요거를 시작으로 그럼 이제 그 아날로그 전자도구 말고 조금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비디오 게임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사업이 조금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비디오 게임 사업에 닌텐도가 뛰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히로시 사장과 요코이 아저씨하고 이제 요코이 아저씨로 시작된 개발팀이 가정용 게임기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케이드 게임, 지금 놀이방 게임방 오락기기인가? 오락기기 그런 거 보면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이전에 그 뭐지 커다란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게임기들 있잖아요. 조이스틱. 조이스틱 같은 거 흔들어서 하는 그런 게임. 예전에 그거보다 훨씬 원시적인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그런 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77년에 가정용 게임기를 만드는데 이건 별로 히트를 못 쳐요. 그냥 시도하는 선에 그쳤다 정도고, 컬러 게임기도 만들고 다양한 게임기들을 만들어 보는데 이게 크게 히트를 못 해가지고 닌텐도는 좀 더 강력한 게임기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닌텐도가 이 시점쯤에 81년도에 아케이드 게임을 이제 만드는데, 닌텐도가 이때 개발했던 게임기를 오락실 같은 거에 납품을 하는데, 이 게임기가 미국에 납품을 했는데 미국에 당시에 슈팅 게임이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슈팅 게임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대요, 이 게임기를. 근데 이게 당시엔 배송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이게 배 타고 물 건너서 거기까지 배송이 되는 사이에 슈팅 게임 유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안 팔리는 거야, 이게. 막상 열심히 옮겨놨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지사 히로시 회장의 사위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팔리는데 어떡하죠, 재고만 쌓입니다 막 이러니까 안에 있는 게임이라도 한번 슈팅 게임 말고 좀 딴 걸로 바꿔볼까요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아까 낙하산으로 들어온 미야모토 시게루한테 이 요코이 아저씨가 뭔가 새로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당시 약간 사내 공모전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게임을 조금 바꿔보자. 그런데 미국에서 팔아야 되니까 당시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뽀빠이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뽀빠이로 게임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뽀빠이가 판권 따는데 실패를 해요. 판권을 못 따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 게임을 발매를 못하게 된 거,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미야모토 시게루가 안 되게 되니까 이거를 캐릭터를 바꿉니다. 뽀빠이 캐릭터를 슈퍼마리오? 킹콩으로 바꿔요. 아, 킹콩. 동키콩. 그래서 킹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점프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배관공, 지금의 마리오가 되는 배관공 아저씨 캐릭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주, 그 시금치 무슨, 전 뽀빠이를 안 봐서 그 여자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네네. 올리브를 이제 그 지금의 그 공주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약간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그 유명한 동키콩이라고 약간 제일 먼저 히트한 닌텐도의 지금의 현대적인 게임의 시작이 된 동키콩 게임인데, 이게 원래는 이 마리오란 이름이 안 붙어 있었대요. 마리오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점프맨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가 당시 미국이 이걸 팔기 전이니까 적자에 되게 시달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월세도 못 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꾸 건물주가 와가지고 월세 내라고 엄청 독촉을 했나 봐요. 그 독촉도 하고 진짜 안에 있는 기자재 한번 엎으면서 화를 내서 월세 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보다 약간 개발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캐릭터 닮았다 이래가지고 그 아저씨 이름이 마리오 시걸리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점프맨 캐릭터가 그때부터 마리오가 됩니다. 우와. 그래서 동키콩 캐릭터에서 원래 플레이어 캐릭터가 마리오였는데 여기서 시작을 돼서 이제 슈퍼 마리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이후 이제 그 닌텐도가 1985년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가 돼서 이 마리오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나도 한 해봤어. 게임인데, 너도 해봤지? 닌텐도에서 나도 나온 많이 거구나. 네,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이에요. 85년도 게임. 요거는 전 세계에서 4천만 장 이상 이제 판매가 돼서 비디오 게임 역사상의 제일 성공적인 게임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당시 이 81년도하고 82, 3년 사이 이 사이에 좀 미국에 큰일이 있어요. 아타리 쇼크라고 해가지고 게임사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게임 산업이 완전 박살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미국의 비디오 게임을 이제 이끌어가던 회사가 아타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회사가 기계도 만들고 게임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기계는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다른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넣을 수 있게, 이걸 서드 파티라고 하거든요. 제3자가 이제 만들어서 넣는다고 해서 요게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별로 제약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임을 사람들이 다 만드는데
너무 게임의 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완전 엉망진창인 흔히 말하는 똥게임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진짜 포르노에 가까운 19금 게임 같은 것도 나오고 게임 질 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진짜 게임이 완전 좀 엉망으로 난립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러던 중에 완전 타격을 준 사건이 E.T. 그 당시 E.T. 영화가 엄청 핫해가지고 어떤 게임 개발사가 E.T. 게임 만들자. 아타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E.T. 게임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게임 개발을 시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그 E.T.가 인기가 생기니까 진짜 3개월 만에 이 게임 내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게임이 완전 엉망인 게임이 나와요. 근데 E.T.만 믿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몇백만 장을 찍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분의 1도 못 팔고 나머지가 전부 악성 재고로 남아요. 400만 장을 찍었는데 350만 장이 남았댔나 그래가지고 악성 재고가 되고 이 계기로 당시 정확한 수치가 여기 적어놨는데 좀 찾기가 힘드네. 그 미국 몇 억이랬지? 그 35억 비디오 게임이 당시 82년도까지만 해도 35억 규모였나 그랬는데 83년도에 아타리 쇼크가 터지고 나서 85년도에 1억으로 줄어버려요. 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96%? 완전 산업이 박살이 났대요. 산업이 완전 박살이 나고 미국 게임이 비디오 게임이 완전히 박살이 난 이 시기에 닌텐도가 대박을 칩니다. 페미콤 1983년도에 이제 패밀리 컴퓨터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되는 그 개발을 하는데 이게 닌텐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랑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단숨에 이 파이를 들고 와가지고 패밀리 컴퓨터 때문에 망했던 미국의 그 비디오 게임 시장이 4배로 그래도 늘어나요. 다시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닌텐도 게임이 혹시 해외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50%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50% 훨씬 넘을 것 같으세요?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양이 30%가 채 안 돼요. 나머지가 전부 다 외국의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4% 이상을 점유를 하는 게 북미.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거의 닌텐도가 지금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닌텐도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이쪽 북미 지역에서 닌텐도가 진짜 판매량이 많고 그 다음이 유럽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한국 시장은 그렇게 닌텐도한테 엄청 크지는 않나 봐요. 기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이 바쁘잖아. 일이 바빠서 게임을 할 일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패밀리 컴퓨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부잣집에서만 있었다는 그 패밀리 컴퓨터 혹시 갖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페미컴. 저 있었죠. 진짜요? 페미컴. 패밀리 있었죠. 그게 뭐야? 그 페미컴이라고 팩 카트리지를 넣어서 하는 게임기가 팩을 있어. 꽂아서 팩을 위에다가. 꽂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는데 디스크처럼요? 네, 디스크처럼 약간 디스켓 모양 아이폰 이런 네, 팩이 있어. 팩. 이거를 게임기에 딱 꽂아. 그럼 그 게임이 실행이 돼. 그럼 그게 그거죠? 그 잘 안 되면 이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거 게임 딱 팩 꼽아서 왜 기억이 있는 것 같지? 진짜 다시 꽂고. 유명했어. 네, 진짜 유명했어요. 게임보이 네, 이 패밀리 컴퓨터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닌텐도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게 돼요. 주가도 진짜 이때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근데 패밀리 컴퓨터만 만들어지면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슈퍼 마리오까지 이듬해 대박이 터지고 젤다의 전설부터 포켓몬 뭐 이런저런 유명한 게임들이 짜자작 같이 나오면서 진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이게 83년도에 닌텐도가 패미컴 출시를 하고 85년도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최초로 나와요. 게임보이는 아니 세가. 슈퍼마리오 되게 오래된 되게 거구나. 오래된 게임이에요. 다른 회사예요? 나는 아마 세갈 거야. 세가. 포켓몬은 90년대. 게임이 먼저 나왔나? 포켓몬도 게임이 먼저 그래요? 나왔어요. 응, 게임이 먼저예요. 그걸 모티브로 포켓몬스터 나 애니가 먼저 나온 줄 알았어. 그 뭐지? 게임은 당시 흑백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패밀리 컴퓨터하고 마리오가 대박을 나면서 이제 단순간에 닌텐도가 엄청나게 대박으로 이제 엄청난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중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까 동키콩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킹콩 회사랑 저작권이 한번 붙었어요. 미국은 소송과 고송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싸움이 걸려서 킹콩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닌텐도하고 붙었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막 그랬던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소송을 붙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닌텐도도 사실 소송에 질 거라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킹콩 캐릭터를 어느 정도 차용을 한 거 맞고
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러고 레고 때처럼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되나?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중에 변호사가 소송에서 닌텐도가 이기게 만들어줘요. 닌텐도가 이겨요. 왜냐하면 이 킹콩이라는 영화가 약간 리메이크 영화였거든요. 20년대인가 있었던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걸 리메이크한 거여서 당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걸 만들면서 우리는 이미 50년 지났으니까 저작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킹콩은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부터 이제 50년이 다시 새로운 저작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뭐야? 해가지고 판사가 화를 낸 거죠.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그래서 결국 오히려 닌텐도한테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제 그 돈을 물어주게 돼요. 괜히 써. 그래가지고 이때 이 소송을 도와줬던 변호사 이름을 따서 또 만든 게임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오. 컵이 별의 컵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없어졌어요. 유라 씨도 코코넛?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안 먹었어요. 제가 많이 먹었는데. 3kg 찐 이유가 그거 아니야?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3kg의 비밀. 여기. 네, 아무튼 이제 이때를 계기로 닌텐도가 진짜 승승장구를 시작합니다. 패밀리 컴퓨터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제 하면서 닌텐도가 엄청 인기를 있고 이때 게임보이라는 것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네, 게임보이라고 진짜 근데 당시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이 시기가 이미 컬러 TV라던가 컬러 비디오 게임이 이미 나와 있고 엄청 상용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게임보이는 굳이 이거를 흑백으로 만들었어요. 흑백으로 굳이 이걸 만들었어요. 같은 회사야. 그래서 진짜 이상한 회사죠. 왜 굳이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의외로 이게 대박을 쳐요. 엄청 대박을 쳐요. 게임보이가 뭐예요? 게임보이라고 그것도 한 게임기야. 그 빨간 거. 네. 미국에서 이거 난리가 났었지. 음. 거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럼 세가는? 세가는 당시에 그 다른 게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 시기에 비슷한 게임기를 만든 회사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은 컬러로 만든 회사들도 있었고 그 게임보이가 이제 보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이가 약간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거를 저격을 하는 광고들도 되게 많이 나왔대요. 누구나 더 이상 보이가 아니게 되는 때가 온다 이러면서 컬러로 만든 그런 걸 내고 막 그랬는데 결국 게임보이만큼 인기를 못 끌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보이가 엄청 이제 인기를 끌게 되고 이 게임보이가 심지어 인기가 슬슬 끝물이 될 무렵에 포켓몬스터가 대박이 터집니다. 와. 네, 그래서 패밀리요? 몬스터가 패밀리는 그 가정용 집에 두고 TV랑 연결해서 쓰는 그 게임기가 있고 휴대용 게임기 양쪽으로 보통 닌텐도가 많이 개발을 했는데 네. 패밀리 컴퓨터는 가정용 TV에 연결해서 쓰는 거고 포켓몬은요? 포켓몬은 원래 게임보이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그맣게 예전에 2000년대 때 만들어졌던 그게 게임보이. 흑백이었으면 게임보이고 그 다음에 게임보이 컬러가 나왔는데 아마 아닌데. 예은님이 기억을 하시는 수준이면 그게 아니라 아마 그 후속작일 거예요. 게임보이가 닌텐도랑 같은 건데? 닌텐도 위는 약간 패밀리컴. 패밀리예요. 그거는 패밀리. 요거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데 게임보이는 휴대용. 그러니까 진짜 계산기보다 작아요. 그 게임보이가 아니구나. 네, 게임 워크맨보다 조금 어쩐지. 크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워크맨보다 크고. 네. 이름이 똑같네. 그런 사이즈인데 이 게임보이가 최초로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쓰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십자키 기능. 네. 위아래 그런. 네네, 위아래 옆으로 이거 조작을 하는 십자키 기능을 처음으로 게임에 채택을 한 게 요 닌텐도의 게임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고 게임들도 하나같이 다 대박이 계속 터지고 그러니까 닌텐도가 승승장구를 시작을 해요. 네. 포켓몬스터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포켓몬스터도 닌텐도에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진짜 유명한 IP들 이름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전부 다 닌텐도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그런데 이러던 중에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닌텐도가 되게 승승장구를 쭉 이어와요. 아까 말했던 페미콤 그거가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 이제 슈퍼 페미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진짜 잘 팔려가지고 닌텐도가 주가가 되게 많이 오르고 막 그러는데 이러던 중에 조금 당시 게임 업계에서 닌텐도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당시 소니가 닌텐도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같이 CD롬을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용량이 커져가는 시대가 되니까 CD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고용량 게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해서 소니가 제안을 해요.
근데 닌텐도가 사실 게임계에서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소니가 부탁하는 포지션이었대요. 그래서 닌텐도가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열심히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소니도 여기에 거의 150억인가 엄청난 돈을 들였대요. 당시 돈으로. 근데 어느 날 91년도에 갑자기 닌텐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해요. 배신을 때려요. 그리고 우리 소니 너랑 같이 안 할 거예요. 소니 너희랑 같이 안 하고 필립스랑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소니의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네, 필립스. 면도기. 네, 독일 면도기 회사예요. 그 전자기기 회사. 네. 그래서 뒤통수를 딱 때리고 하니까 소니는 약간 갑자기 닭죽 진짜 돈만 쓰고 진짜 세된 거죠, 진짜로. 네. 네. 맞아요.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소니가 근데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들였어. 이 프로젝트 이름이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소니가 이미 돈을 너무 들였어. 근데 닌텐도 그러면 아니다. 돈을 이미 들였으니까 닌텐도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94년도에 발매를 한 게 플레이스테이션 1입니다. 네. 그래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1이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닌텐도는 자기 손으로 라이벌을 만든 셈이죠. 네, 닌텐도가 배신을 안 했으면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네. 왜냐하면 CD롬 기반 게임기를 결국 닌텐도는 안 내거든요. 이 필립스랑 약속했던 결국 이게 제대로 이 시기에 안 나와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소니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때 닌텐도가 근데 아까 아타리 쇼크라고 해가지고 똥겜들 때문에 미국 업계가 한번 망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너무 경계하신 거야, 이 사장님이. 그래서 엄청 이 게임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서드파티 회사들을 진짜 통제를 많이 했대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되고 막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모든 조건을 우리한테 맞춰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갑질을 엄청 많이 한 거죠. 하니까 이 협력사들의 불만이 엄청 났대요. 약간 너무 답답해하고 막 그리고 닌텐도가 좀 기술은 엄청 뛰어난 기술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량 닌텐도가 당시 사용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리은이 말한 팩 있잖아요. 카트리지. 얘가 여기 넣을 수 있는 용량이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닌텐도는 그거를 어떻게 기술이나 이런 걸로 공돌이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 용량으로 뭘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규격을 다른 회사들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너네가 이거를 선주문한 이것도 너네가 책임져라. 팔리면 그러니까 약간 좀 협력사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하게 갑질을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좀 불만이 쌓여있던 중에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좀 적극적으로 얘네들을 좀 빼오려고 시도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풀어줄게. 너네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어. 그리고 CD 있잖아. 그거 패키지 만드는 것보다 카트리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다? 그리고 용량도 엄청 많이 들어가. 너네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도 돼. 막 이러니까 서드파티 회사들이 하나둘씩 닌텐도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 히로시 회장은 또 약간 그런 그런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나 봐요. 계속. 그래가지고 닌텐도는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때 소니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협력사들, 서드파티 회사들이 진짜로 소니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려요. 소니랑 다른 회사 쪽으로.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진짜 유명한 게임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닌텐도에서 독점으로 내던 회사였는데 이 닌텐도에서 독점으로 내다가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옮겨가요. 이 계기로 플레이스테이션이 완전 날아올라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는 지금까지도 아마 닌텐도가 아직 못 깼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임기가 플레이스테이션 2래요. 1억 6천만 대가 팔렸대요. 1억? 네, 1억 6천만 대가 팔렸대요. 2000년 초에 엄청 유행해가지고. 네, 엄청 유행해가지고 진짜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이제 했는데 이때 닌텐도는 근데 뭐 하고 있었냐? 삽질하고 있었어요. 닌텐도 뒤에서 나오는 거죠. 64라는 걸 만들었는데 96년도 당시에 이게 진짜로 기계로는 아주 뛰어났어요. 진짜 기계로는 뛰어났어요. 이 시대에 3D를 구현합니다. 네, 진짜 앞장서 나갔어. 네. 닌텐도가 지금 좀 약간 지지부진하니까 기술력에 조금 원래 안 그러다가 좀 기술력에 좀 열심히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당시에 너무 오버스펙인 거예요. 이게 닌텐도나 되는 회사니까 이 3D를 구현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규격을 심지어 카트리지 팩에 들어가도록 용량을 줄여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서드파티 회사들은 소니로 이탈을 해가고 세가라 다른 회사로 이탈을 해가고 닌텐도는 닌텐도 본인들이 힘내서 만드는 수밖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아까 말했던 미야모토 시게루 씨, 낙하산으로 들어오신 그 아저씨가 만들었던 유명한 게임이 슈퍼마리오 64라고
그 진짜 이거 명작이래요. 그리고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게임 업계에서 메타크리틱이라고 점수를 매기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직도 부동이 1위와 2위를 번갈아서 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99점을 받았대요, 거기에서. 100점은 안 나와요, 거기서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유명한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기라는 건 원래 그 게임기를 사서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살 거 아니에요? 근데 64를 사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돼.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 게임기를 안 사니까 64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되게 일본에서는 안 팔리고 그나마 미국에서는 조금 장사가 돼가지고 그걸로 겨우 회사가 어떻게 안 망하고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미국 매출로 어떻게든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게임 큐브라는 것도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아까 2가 나오는 바람에 밀리고 그때 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빌 게이츠가 또 게임 산업에 뛰어드세요 이때. 엑스박스라고. 그게 뭐예요? 엑스박스. 미국 플레이스테이션. 미국의 플레이스테이션 미국 같은 판. 거예요. 네, 엑스박스라고. 아, 엑스박스. 네, 엑스박스 액박을 360.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마소 회장이 여기 이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닌텐도는 지금 안 그래도 개발이 조금 매출이 별로 안 좋은데 경쟁사가 점점 너무 치고 나가는 거죠. 심지어 완전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게임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닌텐도 입장에서 이때가 진짜 약간 침체기 그런 시기였고 근데 이러던 중에 닌텐도한테 근데 뭐 히로시 회장도 참 한 똥꼬집 하는 게 그래도 얘네들은 자기의 길을 가요. 그 닌텐도 회사라는 게 참 보수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64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기술을 썼다가 조금 약간 좀 망하거나 막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뚝심 있게 계속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스위치. 스위치는 아직 한참 뒤, 조금 더 그래요? 뒤에. 예. DS가 그래서 있잖아. 닌텐도 DS가 맞아, 나와요. DS. DS가 나와요. 아마 맞아. DS가 예은님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거기서 예. 대- 여기서 대박이었어. 예. 맞아, 이게 맞아. 네, 이게 2004년도니까 아마 이게 예은님 기억하시는 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예. 진짜 애들이 되게 많이 갖고 놀더라고. 맞아요. 닌텐도 진짜 DS. DS. 이게 나도 그거 많이 했어. 이때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이게 당시 이와타 사토루란 새로운 뉴 아저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천재 개발자예요. 근데 천재 개발자인데 너무 개발이 좋아가지고 엄청 좋은 명문대 졸업하고 집안도 좋은데 갑작스럽게 졸업하자마자 벤처 회사를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이 벤처 회사가 하루 연구소라고 HAL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이제 게임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얘네도 버블 경제에 타격을 받아서 망할 위기에 처해요, 이 회사가. 근데 당시 이게 닌텐도의 서드파티 회사로 컵이라던가 같은 게임을 많이 같이 개발해서 닌텐도랑 되게 협력을 많이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거를 눈여겨봤던 야마우치 히로시 회장이 얘를 눈여겨봐요. 그래서 하루 연구소가 버블 경제 때문에 왜 망했냐면 얘네가 장사가 잘 되니까 게임을 개발해갖고 장사가 잘 돼서 사업 확장을 해요. 그래서 부지를 사가지고 땅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망하지 네. 보통. 근데 버블 경제가 터지니까 빚이 엄청 는 거예요. 이 빚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도산 위기에 처하는데 여기에서 이 회사를 너희 빚 갚도록 도와주겠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야마우치 3대 닌텐도 사장인데 이 사람이 근데 나 너희 도와줄 건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와타 사토루 얘를 사장으로 세워 이러는 거예요. 얘를 사장으로 세우면 너희 지원해 줄게 이러니까 별 수 없이 이와타 사토루가 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사장 자리에 오르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개발자인데 경영 수완도 되게 좋았나 봐요. 진짜 게임 개발을 컵이라던가 이런 대박 게임을 몇 개 개발을 하고 또 경영을 잘 해가지고 이 빚을 거의 다 갚아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직전 1999년 그쯤에 거의 빚을 다 갚고 빚을 다 갚을 쯤에 닌텐도가 이 사람을 헤드헌팅에 갑니다. 그래서 닌텐도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너 다음에 나 다음에 사장 맡길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야마우치 히로시가 사장을 2006년도에 이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와타 사토루한테. 그래서 이 사장이 되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오면서 이제 닌텐도는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이제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이 게임 매니아들, 당시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세대가 20, 30대 남자들이잖아요, 거의 보통. 그러니까 그 게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소니나 플레이스테이션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저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얘네를 우리가 끌어오는 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를 우리 경쟁사 삼지 말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소니도 더 이상 우리의 경쟁사가 아니다. 대신 우리는 게임하지 않는 애들, 그 사람들이 게임에 가지는 무관심을 경쟁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자. 이런 게임을 만들자 해가지고 시도를 하게 된 게 닌텐도 DS하고 위이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닌텐도 DS가 나오고 2006년에 위이가 나오게 되는데 대박나네. 네, 진짜 대박이 나요. 근데 여기서 약간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 게임들이 뭐냐 하면 두뇌 테스트. 약간 그래서 옆에 이 닌텐도 DS는 화면이 2개거든요. 플레이 그 화면이 2개인데 마리오 카트. 맞아요. 아래에 있는 이걸 끌어가지고 터치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없던 그런 새로운 조작법을 만들어내요. 펜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조작, 버튼으로 조작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액정 패널을 터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약간 차가 쭉 앞으로 간다던가, 그리고 여기 이쪽에 화면에 문제가 뜨면 여기에다가 이 터치패드를 이용을 해갖고 답을 작성을 하면 정답 이런 식으로 뜬다던가 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게임 매니아층이 아니라 좀 가볍게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요. 두뇌 트레이닝, 그 다음에 요리 레시피를 말로 말해주는.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싶다고 이걸 클릭을 하면 걔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해주는 거야. 다음에는 뭐를 넣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른 IP들 있잖아요. 포켓몬, 젤다, 그리고 마리오 이런 게임들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겠죠. 요것들이 전부 대박이 나요. 그리고 닌텐도 위는 모션 센서라고 해가지고 이건 해봤어. 해봤죠. 네, 볼링도 있고 권투도 있고. 이게 닌텐도 네, 맞아요. 아는 게임기 나왔죠. 닌텐도 위의 컨셉이 그거래요. 3세대가 모두,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빠랑 아들 전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그러니까. 패밀리 게임기, 진짜 가족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션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동작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볼링을 친다던가 뭐 노를 젓는다던가 같이 달린다던가 막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게 되고, 요게 진짜 대박이 나서 닌텐도가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대박이 난 것만 해봤네 나는. 아주 대박 그거네요. 메터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닌텐도가 다시 여기서 부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계속 해가지고 게임기를 이제 하면서 점점 잠시만요. 뭐 마실 거면 물 좀 마실게요. 숨이 차 보여요. 네. 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유저들을 많이 땡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전성기가 이때 찾아오게 되죠. 얼마나 대박이 났으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도 왜 우리나라에 그런 게임기가 없니 이래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 출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혼나고서. 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삼성이 굳이 게임기 안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후에 낸 기계가 망했거든요. 닌텐도 위 U라고 후속기를 냈는데 얘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게임기 자체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에 맞는 게임이 별로 많이 개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얘는 쪽박을 차요. 그 아까 말했던 닌텐도 64는 그래도 미국에선 그나마 팔렸는데 위 U는 진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합니다. 네. 저도 조사하고 처음 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에서 게임기 소개하는 사람들도 위 U는 건너뛰고 말할 정도로 진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품인데, 그래서 이 이와타 사토루 회장이 망했다는 걸 알고 후속기 개발로 속히 들어갑니다. 네, 아주 속히 후속기 개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개발을 했던 게 이와타 사토루 회장이 NX, 닌텐도 NX라는 걸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요. 그것도 많이 리피트가 나오고. 이런 프로젝트를 들어봐요. 프로젝트들을 쭉 이제 계획을 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회사가 굴러가고 있는 중에 이와타 사토루 회장은 이제 암에 걸려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되게 젊으신 나이에. 그래서 닌텐도 NX 암에 걸리셨나? 개발자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놨던 NX라는 거의 뜻을 그래서 영원히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 스위치로. 네. 네. 이게 닌텐도 스위치가 돼서 스위치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닌텐도가 휴대용을 따로 만들고 가정용 거치대를 따로 만드는데 이번에 요거 두 개를 합쳐요. 하나로 합쳐서 TV에 연결하면 가정용이 되고 들고 다니면 휴대용이 되도록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그치. 조이콘도 분리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 콘솔이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참 좋았던 게 그 아까 위유가 망했다고 했잖아요. 위유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젤다의 전설의 후속작인 야생의 숨결이라고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위유가 안 팔리기도 하고 이 게임이 최초로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픈 월드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때까지 RPG 게임이나 다른 게임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픈 월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마인크래프트. 대박. 마인크래프트라던가 포켓몬 그 뭐지?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쨌건 있어요. 그런 오픈 월드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로블록스? 그런 로블록스가 뭐지? 아무튼 그거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개발이 조금 너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미루게 됩니다. 미뤄서 스위치랑 같이 출시가 돼요, 결국은. 근데 게임기가 대박이 났는데 이 그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진짜 초대박이 나요. 이 단숨에 진짜로 저도 젤다의 전설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 그냥 스위치를 사는 이유가 이 게임을 하려고 스위치를 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지금도 명작 게임으로 계속 그치. 회자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동시에 나오니까 진짜 시너지가 돼서 2017년도 스위치 발매와 게임 이게 맞물려가지고 닌텐도 주가가 진짜 빵 뜁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저희도 잘 아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난리 났죠.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닌텐도 그 게임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링피트라고 아까 이와타 사토루 회장이 죽기 전에 계획을 했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의 일환으로 나왔던 링피트가 헬스장에 못 가는 사람들이라던가 진짜 게임을 하지 않던 다양한 유저들을 끌어오게 돼요. 그래서 20년도에 또 한 번 스위치가 개발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또 엄청 매출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게 나온 지 진짜 꽤 2017년이면 거의 8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현역 기계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을 정도로 이제 대박이 나게 됩니다. 아무튼 닌텐도의 역사가 쭉 이렇게 되는데 네. 스위치로 인해서 지금 대박이 났는데 아직 후속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후속기가 언제 나오냐면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준비를 했던 건데 2024년에 원래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밀려가지고 얼마 전에 발매 예정을 발표를 했고 4월에 조만간 좀 본격적인 정보들을 체험회 이런 걸 통해서 푼다고 하고 6월 발매가 예정되어 있어요. 올해 6월에. 그래서 닌텐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그 위가 나온 이후부터는 조금 기계가 성공하냐 마냐가 좀 주가랑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역사를 너무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주식을 조금 그래서 보면 닌텐도가 2006년도에 아까 위가 대박이 났을 때 주가가 잠시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닌텐도 주식이 일본 시총 10위인 거 혹시 아시나요? 생각보다 게임 기업 주제에 되게 덩치가 크거든요 얘가. 10위. 네. 일본 시총 전체 10위입니다. 근데 스토리 보니까 이번에 망하겠네. 딱 보니까 퐁당퐁당이야. 스토리가 지금 퐁당퐁당이야 지금. 네, 좀 퐁당퐁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가 그래서 스위치래. 닌텐도가 얘네가 지금 현금 보유량이 엄청 많아요. 부채가 별로 없고 되게 기업으로 따지면 진짜 튼튼한 기업이고 오죽하면 그 버블 경제 때 일본이 지금 다 망했을 때 교토은행이 안 망한 이유가 닌텐도 주식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닌텐도의 주거래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닌텐도 주식 덕분에 은행 하나가 그 건전성을 유지를 할 정도로 엄청 이제 강한 기업인데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시총 10위 규모의 이제 기업이어서 원래는 황제주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처럼 진짜 단위가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일본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종의 사태가 있어가지고 단위가 100주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돈으로 닌텐도 주식에 좀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를 2022년도에 10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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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만원 정도 했다면 그게 1,000엔이 된 거죠. 한 주당. 대신 한 주를 갖고 있던 사람은 10주를 갖게 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분할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유동성을 늘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닌텐도가 얘네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지금 주가가 잠시만요. 지금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한 주당 1265엔입니다. 1265엔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시총은 지금 13.33조엔이고 하나로 대충 133조 원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고, 일본의 도쿄 증권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제 상위 12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25년도 1월에 주가가 갑자기 엄청 뛰어가지고 지금이 거의 고점이 엄청 고점이에요. 요번에 떨어지겠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야 돼. 네, 배당 수익률이 1.62%입니다. 지금은 작년까지는 3% 정도였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률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52주간 변동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6,520엔까지 갔다가 11,800엔까지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당시 맨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오사카 증권거래소에 있다가 지금 이제 70년도부터 도쿄 증권거래소로 옮겨와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서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주식 구매를 지원을 하는 증권사이면 다 구매가 가능한데, 저는 삼성증권이 있는데 삼성증권이랑 신한증권을 보니까 삼성증권은 100주 단위로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위가 큽니다. 그리고 신한증권도 원래 100주 단위였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좀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일본 주식을 한 주 단위로 구입을 할 수 있게 네, 신한증권이 지난달부터 좀 지원을 해가지고 단주, 한 주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건 현지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쵸. 이거는 현지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주식 그렇게 못 사는 거 같은데. 맞아요. 현지에서도 최근에 약간 동전주 같은 느낌으로 최근에 몇몇 그 주식 회사들만 좀 증권사들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신한증권에서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는 그 마케돈 클로즈 식으로 해가지고 장 마감이랑 동시에 종가 가격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 입찰을 못하고 종가로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단주 구매가 신한증권에서는 가능하게 이제 대단하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상장은 언제 했다고요? 상장이 되게 오래됐어요. 62년도에 아 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그게 아니었고, 82년도 아까 이제 주식이랑 쭉 한번 보면 82년도까지는 34일, 지금 그 분할한 기준으로 34일, 당시는 340엔 정도였어요, 한 주당. 근데 이게 아까 83년에 페미컴 나오면서 98엔으로 뛰어요. 34일. 네. 실제로 당시에 980엔 정도였겠죠. 이게 한번 분할이 됐으니까. 지금 기록으로는 이게 다 분할이 된 상태로 나와서, 그 다음에 84년도에는 이게 148엔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85년도 아까 슈퍼마리오가 나왔죠. 이때 200엔으로 오르고, 87년도는 이 영향이 쭉 이어져 와서 452엔이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 1110엔으로 오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1370엔, 93년도에 1070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쭉쭉쭉 계속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여기 이 시기에 아까 말했던 그런 성공작들의 영향이 이제 돼가지고 원래 좀 그렇게 가치가 높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점점 성장을 하다가 소니 배신하고 헛발질을 시작한 시점에 94년도에 그게 영향이 좀 컸는지 722엔으로 한번 떨어져요. 그리고 95년도엔 536엔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96년도 800엔 뭐 이러다가 아까 DS 포켓몬이라던가 이런 거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1280엔으로 또 회복을 했다가 00년도에 1651엔, 02년도 뭐 이런 거 올라오면서 엑스박스 네네 그런 거 하면서 점점 그래도 금액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네네 2345엔 찍고 막 이러다가 아까 그 위가 대박을 친 6년도 2006년도에 1444엔이던 게 7년도에 이 영향이 반영이 돼서 3040엔으로 뜹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이 쭉쭉 올라와서 08년도엔 6,440엔까지 찍고요. 당시 최고점이 여기서 찍혀요, 한번. 그리고 09년도에는 다시 조금 이게 둔화가 되고 위유가 망하면서 반토막이 나요. 3,535엔으로.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근데 근데 반대로 닌텐도가 해서 오히려 되게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확실해요. 이게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식의 흐름이 약간 좀 비교적 확실하게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기업 상태에 주가가 좀 연동되어 있는 좀 보기 드문 회사에 가까운다고 해야 되나? 알기 쉬워요. 알기 쉽게 주가가 이 매출이라던가 그 흥행 기계에 따라가지고 들쭉날쭉을 하는데, 진짜 대단한 네. 회사다.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일본인들이 이 주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봤는데 최근에 누가 이걸 앙케이트를 했더라고요. 그 지금 2025년 1월에 게임주들, 일본 게임주들이 단체로 쭉 올랐어요. 그 토픽스인가? 그 일본 지수는 되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얘네만 갑자기 10% 20%가 쭉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게임주는 좀 정치 쪽에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역대 최고점을 오히려 닌텐도가 올해 찍습니다. 네. 13,000. 네, 아까 11,000, 네, 그게 지금 최고점이었고 지금은 그래서 만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전체적인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전체적인 평가가 좀 PER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스위치2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좀 주장도 있고 해가지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엄청 강하게 구매를 하라고 추천을 못하는데 미네님 말씀대로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그 추천을 해주는 게 이 주식 닌텐도 사야 된다면 언제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앙케이트를 돌렸대요. 했더니 나왔던 대답이 뭐냐면 게임기가 하나 대차게 망했을 때 그때 사가지고 근데 어차피 그래도 망할 기업이 아니다. 언젠간 다시 그지, 올라가니까 게임기가 하나 대차게 망하면 그때를 노려서 사서 다음에 재기를 할 때 그때 맞아 팔라고 맞아. 딱 네, 퐁당퐁당이야. 그런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닌텐도가 왜 안 망할 거냐 하면 IP가 아까 말했듯이 유명한 IP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켓몬, 젤다의 전설, 그 다음에 마리오, 슈퍼 마리오 이런 것들. 근데 원래 닌텐도가 좀 게임 외의 사업을 별로 안 하기로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마리오로 영화도 만들어서 성공을 시켰고 이 마리오가 아까 이제 예은이 말씀하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마리오 존이 생겼거든요. 슈퍼 마리오 월드 존이 생겼어요. 근데 저 가봤는데 그 가족 여행으로 이때 갔었는데 진짜 게임 세계를 그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진짜 그대로 구현을 해놨고 좀 유료여서 안 하긴 했는데 팔찌 같은 걸 갖고 가면 슈퍼 마리오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점수 코인을 모으듯이 점수를 모을 수도 있고 재밌겠다. 네. 재밌겠다. 소리도 똑같이 나고 그 장애물들도 똑같이 움직여서 그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똑같이 찍혀요. 그 내가 그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때 갔을 때 맞아 따란딴 따란딴 딴 진짜요? 이 노래가 거기서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 푸파의 성도 그 안에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 번개 때문에 4시간 정도 그 쿠파의 성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갇혀서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구역까지 퀄이 진짜 미쳤어요. 모든 게 다 게임에 나온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네네 오사카에 들어가면 안 있어요. 되는 구역이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지 막아놓은 원래 줄 서서 구경하라고 해놓은 그런 구역들인데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다가 모아가지고 대피를 시켜야 되니까 번개 때문에 약간 안 들어가도 되는 구역까지 다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을 유치를 해놓은 거죠 그때. 비가 많이 오구나. 나도 막 갔을 때 비 많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그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우정도 할 것 같은데 걔네는 그런 걸 조심하다 보니까 가둬놓더라고요. 사람들 움직이지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당시 코시국이었는데도 엄청 매출이 뛰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유니버셜 재팬에도 이 닌텐도 마리오 월드 이 에리어가 생길 거라고 해요. 상하이 빼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게임 원래 지금까지 닌텐도가 좀 게임하고 게임기에 좀 많이 연동되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좀 이런 IP 사업을 열심히 전개를 하고 계셔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이 꾸준히 생각이 되는 그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또 새로 영화도 낸다고 하고 조만간 후속작도 나오고 막 그래서 기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쭉 가니까 꼭 게임기가 망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 한번 한번 네. 원 체험 이렇게 다. 네.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 초록